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종목 겨루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틀 참전 오늘의 출연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오늘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최근에 성과 좋은 두 분입니다. 오늘 시초가 기준 탑5 현황도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1위가 나와 계시죠. 이권희 대표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오늘도 힘 좋습니다. 6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 또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3위도 역시 이권희 대표의 유한양행입니다.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좀 변동성이 컸던 넥슨게임즈 21%의 상승률로 4위 자리 올라와 있고요. 5위도 한중현 파트너의 IMBDX 오늘도 급등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률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공동 5위에 올라왔다라는 점, 네, 지수가 올라왔다라는 거겠죠. 네, 흐름 좋습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도 FDA 승인 발표를 앞두고 오늘 좀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이권희 대표님 계속해서 홀드 괜찮을까요? 일단 뭐 지금 오늘 저녁이죠. 네.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날 텐데 한 이틀 남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하루 반나절 정도 남았는데 불안하셔서 파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왜 불안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발표 나면 오히려 세론이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로열티 수치를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수출에서 처음 받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발표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거 보면 조금 공부가 좀 덜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유한양행 저는 이제 더 끌고 가시고 계신 분들은 더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 여전히 홀드 보유에 대한 의견으로 FDA 승인 발표 이후에도 그러니까 기대감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 이후에도 더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배틀 종목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또 선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이권희 대표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한중현 파트너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갖고 오셨습니다. HD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 플러스 또 주택가격 상승 전망 또 전통 국내 주택 건설사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또 탄력도도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았죠. 향후에는 원가율 방어와 함께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자람 테크놀로지도 지난 4월 고점 대비 그때가 13만 원을 찍었는데 현재 주가 4만 원대에 있습니다. 정말 많이 빠진 자리, 주가 자리도 이제 매력적이게 됐고 상반기 실적도 견조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장대 양봉 이후 낙폭과대 반등을 넘어서 더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 있을지 두 분의 종목 배틀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현 파트너님,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이권희 대표께서 선정을 해오셨는데 오늘 또 마침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람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최근까지는 아니었고 올해 한 1분기 때였나요? 아마 그 뉴로모픽이라는 좀 되게 좀 작은 아이템으로 한번 움직인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 과연 이권희 대표님이 그 재료로 갖고 오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자막을 보니까 저전력 이제 반도체 설계 그 이슈로 갖고 오신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충분히 좀 수긍이 가는 그런 좀 종목 선정이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건 이제 종목 선정이고 이제 제가 조금 살짝 궁금한 거는 그냥 이건 자람 테크놀로지만의 궁금증이 아니라 IT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일단 물음표는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를 정말 선정하신 가장 주요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이권희 대표님? 일단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뭐 리스크5 기반의 프로세서의 중요성, 리스크5의 반대가 어디냐면 반대 진영이 ARM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 방식이 약간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서
이쪽이 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의 IT 회사들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 그때는 좀 약간 좀 오바스럽게 좀 많이 올랐었죠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선정한 거는 뭐 자람을 하든 뭐 가온을 하든 뭐 퀄리티스 반도체를 하든 이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디자인 하우스 그다음에 그 에이직 반도체 설계 쪽 관련된 회사들을 다시 봐야 된다는 의미로 갖고 나왔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기존의 이제 LLM의 이제 발전을 통해서 지금 뭐 학습을 계속했죠.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뭐 다시 이제 뭐 M7 칩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M7 기업들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하이닉스한테 HBM을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자기들만의 칩을 가지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질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런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이런 저전력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사실 통신용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긴 한데, 맞아요. 예, 지금 이게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나왔고요. 어차피 지금 수익률 게임은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예, 다음을 위한 포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담가두는 정도의 네, 자람 테크놀로지. 여기에 좀 납득이 되십니까, 한중현 파트너님? 네, 됩니다. 그럼 한중현 파트너님도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 관점으로도 지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제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방금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이제 그 에이직이나 이제 팹리스 아니면 이제 디자인 하우스 그쪽 관점으로 좀 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 쪽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제 에이직 랜드를 떼놓고 생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사실상 대장 종목이니까. 근데 그 종목이 지금 위에를 틔워줄 수 있느냐? 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이제 그거랑 별개로 지금 저전력 반도체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국내에서 딱 저전력 반도체만 하는 그런 종목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좀 몇 안 되는 그런 종목 중 하나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저전력 반도체라는 키워드만으로 본다면 좀 그걸 좀 더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그러면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짚어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가온 칩스도 있고 그리고 에이징 랜드도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쪽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왜 자람 테크놀로지를 그 두 종목보다 더 선정을 하신 걸까요? 조금 더 이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이미 이제 이쪽 관련된 리스크5 관련 기반에서 반도체 설계하는 부분들을 이미 진행 중에 있고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 기술 개발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기존에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쪽들도 통신 쪽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AI 산업의 발전은 결국에는 마지막 단은 통신 쪽으로 갈 겁니다. 아, 그래서 통신 사업을 예. 하는 쪽을 좀 더 같이 예, 해주신 그러면 거군요. 길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AI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아직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B2B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이제 AI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통신 쪽으로의 귀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과 보안이 아마 앞으로 네. 굉장히 뜰 텐데 그 안에 이제 뭐 설계까지 할 수 있는 통신용 칩을 설계까지 할 수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 정도면은 충분히 후보가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좀 특화되어 있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골랐고요. 좀 확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저는 오늘도 이제 고민을 했죠. 오다가 에이징랜드부터 해서 다 봤는데 예, 그나마 그래도 자람 테크놀로지가 잘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자라라는 자람 테크놀로지를 지금 맞춤 설계에 따른 지금 설계 업체 안에서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지금 통신 칩 관련해서도 더 확장성이 기대되는 자람 테크놀로지의 성장성을 보고 다른 이제 설계 업체들 안에서도 이 배틀 종목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선정해 주셨다라고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에 맞서는 SD 현대산업개발 최근에 이제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가 보시기에는 SD 현대산업개발 긍정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을 바라보신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 추세는 탄 종목이니까 뭐 충분히 뭐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 건설사들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네. 건설사들의 재무제표는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사수들한테 배웠는데 PBR 뭐 이런 것 기준으로 보면 뭐 0점 몇 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싸 보이지만 사실은 건설사 HDC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죠. 네, 그냥 뭐 설계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청한테 넘기는 형태인데 저는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고 생각난 거는 22년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생각이 나서 이런 회사가 시공 능력 다시 10위 안에 들어왔다고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던데 이건 약간 조금 그 언론과 그 건설업계 그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엄플? 예,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집값도 좀 올라가고 뭐 일부 지역에서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금리가 떨어진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급락이 나온 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집값이 반등 나온 후 바로 또 꼬꾸라지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울도 일부 지역은 사실은 뭐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값이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건설주들은 그닥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조금 좀 과하게 올라온 게 아닌가 네. 단기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주를 바라보는 이건희 대표님과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마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이실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손이 나갈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종목을 갖고 올 때 되게 좀 고민이 많았어요. 네. 보통 이제 좀 어쩌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를 계속 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번 주에도 한번 가보자니까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서 네. 좀 애매한데 하면서 그렇다고 뭐 지금 와서 코로나 테마주나 이런 걸 하는 것도 좀 애매하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뭐 아이템을 차치하고서라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7월 이후로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주간 단위, 월간 단위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까지 끝난 지금까지 이제 수급을 쭉 열어보면 결국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전체 시총 대비의 그 유입 규모들,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이제 그 섹터 상위에 있는 섹터가 바로 좀 건설 섹터라서 개인 투자자들 저도 이제 좀 건설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이제 일종의 뭐 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견과는 달리 실제로 그 메이저들의 수급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유입이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이 주체들이 뭐 패시브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든 네. 아니면 진짜 그냥 뭐 매니저들이 그냥 지금 매수를 지르는 거든 어쨌든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이슈를까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니까 수급을 베이스로 최근에 지난 7월이었죠. 지난 7월에 그 장위 뉴타운이 이번에 좀 그 분양에 되게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위 뉴타운 분양이 성공한 이유가 성공한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되게 오랜만에 좀 강북 지역에서 좀 대규모의 그 뉴타운, 소위 말하는 뉴타운 대단지 아파트가 좀 들어온 건데 평당 드디어 3,500만 원이 돌파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이제 이 정도 입지에서 3,500만 원이면 꽤 싼 거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그렇게 치면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그 보통 이제 건설주들은 이제 보통 시공만 합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건설주랑 다르게 시공도 하지만 시행도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하나거든요. 상장사 중에서.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갖고 있는 사이트가 어디냐면 장위 뉴타운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좀 더 넓은 부지로 평가받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그 부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지를 지금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 자, 장위 뉴타운 봐라. 이렇게 지금 그 분양이 잘 되는데 그러면 거기보다 입지가 조금 더 좋은 광운대 역세권의 이제 그 분양 실적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광운대 역세권의 시행권을 갖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얼마나 더 좋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본 겁니다. 그냥 건설주 지금 좋으니까 다 같이 삽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럼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고 보세요? 저도 아직도 사실 좀 제가 갖고 온 종목이지만 모르겠는데 제가 왜 자신 없는 모습 보이세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정말 자신 없는데 이게
우리 올 초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 초에도 어떤 섹터에서 있었냐면 금융 섹터가 뭐 뭐 삼성생명이든 삼성화재든 뭐 KB금융이든 이렇게까지 날아갈 줄 네네. 알았던 투자자들 아무도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거랑 거의 좀 대자뷰로 좀 많은 투자자들의 편견과 실제로 주가는 좀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포인트인지 업종 알겠네요. 내지는 종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HDC 네. 현대산업개발을 일단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건설 섹터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따라서 나도 믿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못 최근에 믿겠습니다. 반등의 힘과 더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재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높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택에 조금 더 국한되어 있는 HD 현대산업개발 자체적인 이제 모멘텀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좀 깰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성장에 대한 확장성을 보면서 주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좀 발을 담궈볼 만하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또 종목 배틀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종목 겨루기 또 자세한 종목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